안녕하세요. 육아정책연구소 박은정입니다. 네, 장수정 교수님께서 발표에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노동권과 돌봄권이라는 권리의 측면에서 이 한부모 복지 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라는 의견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계속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가난을 증명해서 수혜를 받는 방식이 아니라 돌봄자, 양육자로서 권리를 보장해주는 패러다임, 이것으로의 전환은 한부모 정책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정책, 그리고 모든 사회 시스템 전반에서 이루어져야 할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장수정 교수님 발표를 이제 해주셔서 이제 저희가 생각할 지점들을 많이 던져주신 것 같고, 저도 이제 발표를 들으면서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발제자분의 이제 장수정 교수님의 의견을 더 듣고 싶고,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첫 번째로 돌봄 필요 시 소득이 보장되는 사회보장 제도가 구축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발제에서 소득 인정의 기준, 그러니까 중위소득 52% 이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빈곤과 그 수호권 사이에서의 한부모 가족의 그 딜레마, 그리고 빈곤의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아동 양육비가 지급되기는 어려울 텐데, 발제자께서 생각하시는 이 아동 양육비 지급 기준 혹은 구체적인 지급 방식에 대한 이제 의견이 있으신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하고요. 이제 두 번째 질문은 한부모 추가 지원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노르웨이의 뭐 예도 들어주셨는데, 이제 어떤 방식으로 추가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셨던 그런 노르웨이의 과도기 수입 보장 지원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은 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아동수당에서 추가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 이런 기존 수당 제도에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 이런 식의 추가 소득 지원 방식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이 한부모에 대한 추가 지원 정책에 대해서 지원 방식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이제 의견이 있으시다면 그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한부모의 양육비 대지급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고, 그 재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저도 현재 양육비 이행관리 제도가 허점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리고 한부모 긴급지원 제도도 상당히 이제 허점이 많이 있어서 양육비 대지급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는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양육비 대지급 제도는 결국 아동의 권리, 아동의 생존권과 관련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아동권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된다는데 동의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몇 해 전부터 계속 양육비 대지급 제도가 언급은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도입이 되지 못한 때에는 분명히 정책적인 허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어떤 허들을 넘어야지만 이 양육비 대지급 제도가 도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장수정 교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앞에 있는 발제자 분들께서 이 돌봄의 중요성, 그리고 이제 장수정 교수님께서 돌봄 윤리와 돌봄 민주주의 관점에 기초해가지고 발표를 해주셨고, 그리고 이 말씀하셨던 그 프레이저의 보편적 양육자 모델, 보편적 돌봄자 모델도 얘기해 주셨고, 이제 결국 이것이 트론토가 이야기하는 돌봄 민주주의 패러다임에서의 함께 돌봄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리고 함께하는 돌봄 체계 구축을 의미하는 것일 텐데, 이렇게 많은 돌봄학자분들이 돌봄 중심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제가 이제 작은 아이디어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꺼냈는데요. 이 돌봄 중심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가 어떤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어떤 전략과 전략적인 캐치프레이즈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돌봄 연구자들 그리고 돌봄 정책 입안자들이 새로운 전략으로서 돌봄 주류화라는 전략을 좀 얘기해보면 어떨까. 우리가 성주류화 전략에 대해서 그동안 많이 얘기를 해왔는데 이 돌봄 주류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주류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그런 경제성 그리고 경제적 생산성 이런 부분은 뭐 GDP에 얼마나 기여했느냐, 얼마나 경제적 효과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시스템 전반에서 고려를 하고 이거는 전 세계 공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지 정책에서도 이 복지 정책의 경제성이 있고 경제적 효과성이 있다라고 하면 더 수월하게 수용이 되는데, 예, 그래서 이 사회 시스템 운영 전반에서 돌봄이라는 재생산이 없으면 결국 경제적 생산이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돌봄이라는 요소가 사회 시스템 전반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주된 요소로 돌봄이라는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라는 이 돌봄 주류화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 한부모 가족 정책에서도 한부모와 아동의 돌봄을 받을 권리, 그리고 돌볼 권리, 그리고 스스로 돌볼 권리가 우선시되고 그리고 당연시되는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실현되기를 바라봅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양사회부대 사회복지학과 장연진 교수입니다. 오늘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뵙고 이렇게 말씀 나누지 못하는 게 아쉬울 뿐인데요. 하루빨리 좀 사태가 진정이 돼서 여러분들 모두 뵙고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김지원 박사님이 발표하신 한국 미혼모 가족의 양육 실태와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 토론을 하게 됐는데요. 먼저 이제 이 연구는 현재 한국에서 제가 양육을 하고 있는 미혼모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하셔서, 그리고 향후 이제 미혼모 가족에 대한 정책 방향을 모색해 보기 위한 연구였습니다. 앞서 계속 이제 강조해 주셨지만 미혼모 또 미혼부 가족에 대해서 보다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매우 필요하고 시의적절한 연구로 사료됩니다. 연구자께서 많은 정책 제안을 해주셨고요. 저 역시 그런 정책 제안들에 전반적으로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저도 이제 한부모 가족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가지고 있는 고민을 이 자리에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실태조사 결과를 보시면, 영아, 유아부터 시작해서 초등 저학년까지 제가 양육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제가 양육이라고 하면은 시설에서 키우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정말 우리 바로 옆에서 우리 자녀를 키우고 있는 미혼모 가족을 대상으로, 그것도 이제 300 가족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셨거든요. 저도 이제 계속 미혼모 가족이나 한부모 가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연구를 해오면서 미혼모 가족에 대한 조사 연구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00 가족을 조사하는 데까지 많은 노고와 헌신이 있으셨겠다는 생각이 우선 들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많은 수의 미혼모 가족을 연구한다는 자체가 매우 의의가 있고, 앞으로도 이런 좀 다수의 미혼모 가족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체계적이고 반복적으로 계속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그래야지 이런 정책 지원 방향들도 계속 틀을 잡아 나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발표에서 언급해 주셨지만 OECD 통계 자료에는 저희 한국의 미혼모 가족이 거의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와 있지만, 다 아시다시피 이것을 이제 다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공식적인 통계에 나와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수의 미혼모 가족, 미혼부 가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그런 공식적인 조사나 자료들이 계속 나오고 뒷받침돼야지 이제 그야말로 그냥 혼자 감내하고 있는 그런 미혼모 가족, 미혼부 가족들도 좀 더 본인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저희 한국에서는 3년마다 한 번씩 한부모 가족 실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부모 가족 실태 조사를 할 때 그 안에 물론 미혼모, 미혼부 가족분들도 포함이 되죠.
그런데 이제 공식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분들이기 때문에 한부모 가족 실태 조사를 할 때도 보면 주로 이제 이혼을 통해서 한부모 가족이 되신 분들이 많이 포함되고 있고, 이혼이나 사별, 그리고 이제 그 기타로 분류되는 뭐 미혼모, 미혼부 가족들은 전체 일부 아주 적은 퍼센트밖에 이제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3년에 한 번 뭐 거의 한 2,500명 이상씩 이렇게 조사를 하는 한부모 가족 실태 조사에서도 미혼모, 미혼부 가족에 대한 그 포함이 좀 아주 적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뭐 육아정책연구소나 또 다른 또 연구하는 기관 입장에서 이제 다수의 그런 연구를 하는 것이 많은 우리 앞으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결과를 보시면 그 미혼모 가족의 그 아버지로부터 양육비를 받는 비율이 거의 7.3%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 금액도 월 평균 33만 원 이렇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뭐 한부모 가족 중에서도 이제 미혼모 가족은 특히 다들 이제 아시겠지만 양육비를 받기가 어렵죠. 그리고 이제 법적 제재도 더 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미혼모 가족들에게는 특히 이제 양육비를 포함한 생계를 위한 국가의 제도와 지원 정책이 절실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는 그 가족이 교육비나 의료비 지출을 전혀 하지 않는 경우가 또 나타났어요. 이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뭐 교육비 같은 경우는 거의 33%, 뭐 교육비는 35% 정도가 전혀 이제 지출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답을 하신 걸로 나왔는데, 과연 이게 이제 그 어린 자녀를 키우는 가족의 입장에서 교육비와 의료비 지출을 전혀 하지 않는 게 과연 가능한가? 예,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채무 비율에서도 생활비 때문에 채무가 발생한다라고 답한 비율이 상당히 높았는데, 이 말은 그냥 살아가기만 해도 계속 빚을 짓는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그저 살아가기만 해도 빚을 점점 늘어갈 수밖에 없고, 특히나 이제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는 아이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도 많아지고, 생활적인 그런 뭐 생계 유지가 어려워진 상황에서는 이분들의 그런 채무 부담이 점점 늘어갈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그 미혼모, 미혼부 가족들의 그 가계 상황에 대해서 앞으로도 더 이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돌봄 지원 현황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거기 이제 조금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돌봄 지원 서비스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아이들이 선호하지 않는다, 막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아이 비선호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결국 이거는 이제 정책이나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도 아이들이 원치 않아서 혹은 어머니나 아버님들이 원치 않아서 보내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얘기로 보이고요. 이런 비선호 요인에 대해서는 빨리 이제 파악을 해서 이것을 반드시 이제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지금 이제 우리 아동복지법이 바뀌면서 지자체에서 각각 뭐 다함께 돌봄센터, 뭐 함께 키움센터 뭐 이런 식으로 뭐 지자체별로 이름은 좀 다르지만 그런 그 돌봄과 관련된 그 지원 기관들이 늘어나고는 있는데, 사실 이렇게 얼마나 이렇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뭐 지역아동센터도 우리가 많이 이제 활용하고 있는 그런 돌봄과 관련된 기관인데, 지역아동센터에서 뭐 야간 돌봄 사업을 하는 경우가 아주 극소수고, 또 야간 돌봄 사업 같은 경우에는 뭐 지원 금액들도 이제 제한되어 있어서 신규로 더 이제 야간 돌봄 같은 걸 하고 싶어도 못하는 기관들도 많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제 돌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있는 제도나 지원들을 좀 잘 정리하고, 어떤 부분에서 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지, 어떤 부분에서는 더 지원이 필요한지를 좀 파악해서 잘 이렇게 운영만 해도 꼭 신규로 돌봄에 관련된 뭔가를 만들지 않아도 좀 어느 정도 지금의 그 어려움은 좀 해소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우리 발표자분들께서 이렇게 강조하신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 미혼모들이 위기 임신이나 출산 상황이나 어려움에 닥쳤을 때 어디 이렇게 한 군데 전화할 때도 없고 상담받을 때도 없다,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왜냐하면 원가족이랑도 이게 막 사이가 멀어져 있고 막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긴급 상담 창구라던가 이런
어떤 내가 어려움이 이렇게 닥쳤을 때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뭐 전화라든가 이런 제안들을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에서 저도 전적으로 이제 공감을 하고요. 우리가 이제 자기결정권이라는 걸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자기결정권이라는 것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때 자기 결정권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막 이런 위기 상황에서 막 쫓기듯이 성급하게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 미혼모, 미혼부들이 과연 그게 적절한 그 자기 결정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상황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도 이런 분들에게 더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누구 하나 이제 같이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도 있어야 된다. 그리고 어떤 대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발표는 미혼모, 미혼부 가족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지만, 우리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오늘 주제가 이제 한국모 가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제안해 주신 사회적 인식 개선이라던가 양육비 지급 강제성이라던가 이런 것은 비단 이제 미혼모, 미혼부 가족뿐만 아니라 한국모 가족 전체에 다 이제 해당되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사회적 인식 개선, 그리고 차별 철폐 이런 것들도 실제로 이렇게 이제 제일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로 이런 것을 지적하시는 이유가 자기가 직접 차별을 경험했거나 아니면 주변에서 그런 차별이나 불편을 경험하는 경우를 봤거나 이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그냥 자기가 예상해서 그거가 싫다 이런 것보다는 실제 정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이것은 이제 과거부터 계속 지적되어 온 그런 지점인데 개선이 계속 안 되고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이고 광범위한 이제 인식 개선 노력이 좀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여기 오신 많은 분들의 의견과 마찬가지로 꼭 이제 등록된 한부모 가족이어서, 그리고 또 내가 공식적으로 증명된 미혼모, 미혼부 가족이어서 뭔가를 받는 것보다는 생애 주기와 이제 가족 발달을 고려해서 그 시기에 필요한 욕구와 지원이 있으면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구축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